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려고 하는데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놓치기 쉬운 5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혼인출산 꿀팁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1억 원짜리 비법입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용돈 주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이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에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당연한 것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들은 자동차를 사주는 경우, 취직 선물로 큰 돈을 주는 경우, 시혼집 마련 비용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생활비, 교육비, 명절 용돈, 졸업 축하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데요. 용돈이라고 주었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 꿀팁, 용돈의 함정. 첫 번째 꿀팁은 용돈도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용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돈으로 주식을 산다거나 예금에 넣어둔다면 이때는 용돈이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직접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분까지 추가로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돈은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바로 사용할 때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꿀팁을 알아볼까요?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꿀팁, 증여재산 공제 활용법. 두 번째 꿀팁은 증여재산 공제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에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에요. 공제 한도액을 보시면 배우자는 6억 원 10년간, 직계존속인 부모에서 자녀로는 5천만 원 10년간이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에서 부모로는 5천만 원 10년간,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10년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각각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그룹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어머니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합쳐서 5천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는 어떨까요? 자녀가 부모님께 각각 증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건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부간 증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세 번째 꿀팁, 부부간 증여의 비밀. 세 번째 꿀팁은 부부는 서로 각각 6억 원씩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서 6억 원 공제를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할 때는 또 다시 6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받을 때와 아내가 받을 때가 각각 다른 거죠. 이것만 잘 활용해도 부부가 총 12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가 있는데 이걸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무려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꿀팁, 혼인출산 공제의 진실. 네 번째 꿀팁은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조건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에 결혼식을 올렸어도 2022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에 받은 증여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둘째, 첫째 아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둘째, 셋째를 낳아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어요. 셋째, 평생 총 1억 원 한도입니다. 결혼할 때 7천만 원 썼다면 출산할 때 3천만 원만 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증여에 이 공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혼인출산 공제 주의사항.
혼인출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을 탕감받는 경우, 보험을 이용한 증여,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경우, 무이자나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채무 면제의 경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데요. 2023년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2024년에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서 혼인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직접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5번째 꿀팁, 부모님께 돈 빌리기. 5번째 꿀팁은 부모님께 돈 빌릴 때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할 때 부모님께 돈을 빌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이자나 시중금리보다 낮게 빌리면 그 이자 차이만큼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현재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2억 곱하기 4.6%로 92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어요. 하지만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약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천만 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중에 실제로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 갚으면 결국 증여로 보거든요. 그리고 시세보다 집을 싸게 사는 경우도 있죠. 아버지 소유 주택이 8억 원인데 3억 원에 사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계산 방식은 먼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구합니다. 8억에서 3억을 뺀 5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뺍니다. 8억 원의 30%는 2.4억 원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5억에서 2.4억을 뺀 2.6억 원이 됩니다. 이 2.6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은 3억 원인 매매대금과 2.6억 원인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5.6억 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유리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말씀드릴게요. 창업자금 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받으면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5억 원 초과분은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건이 까다로워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 폐업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창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관련 꿀팁들. 신고 관련 중요한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증명할 때 유리하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둘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현금은 이체받은 날, 부동산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계약일이 아닙니다. 주식은 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셋째, 과거 10년단 받은 증여도 합산해야 합니다.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기존에는 세금은 빼줘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넷째, 부동산 평가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재산 기준이 까다로워요. 동일 단지, 전용 면적 차이 5% 이내, 공동주택 가격 차이 5% 이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마무리 및 꿀팁 정리.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꿀팁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용돈도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를 가족별로 똑똑하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간 증여는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께 돈 빌릴 때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특별 보너스 팁으로는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는 하는 게 좋다는 점, 창업하는 경우 5억 원까지 면제되는 특례가 있다는 점, 부동산 증여 시기는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증여세는 복잡하지만 미리 계획하고 제대로 알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특히 혼인출산 공제 같은 새로운 제도들은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세요. 주변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예정인 가족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다른 내용들도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